티베 사자의 여행 안내서 제12편. 부정한 꿈과 청정한 꿈. 꿈 상태로의 진입. 잠에 들 때 우리는 일체의 토대의식, 곧 알라야식으로 불리는 깊은 마음의 차원 속으로 5가지 감각의식이 소멸되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다. 모든 감각의식이 소멸하는 이 시점은 마치 실신하는 경험과 같이 텅 빈 순간이 된다. 실제로 죽음의 상태와 아주 유사한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죽음의 경험을 다루는 데 매우 유용한 수행이다. 소멸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감각의식이 외부 대상에 대한 능동적인 작용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지각을 비관념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잠에 빠져드는 동안에 뭔가를 등불의 형상이라든가 달빛에 비친 커튼 색깔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혹의 속편. 잠속으로 빠져드는 과정에서 감각이 소멸한 후에도 우리는 습관적 경향에 의해서 또 다른 일체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인 꿈의 상태로 옮겨간다. 꿈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모든 현상을 깨어 있을 때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실제하는 견고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평범한 존재들에게는 꿈이란 미혹의 속편인 것이다. 의식의 6가지 대상들은 꿈속에도 모두 존재한다. 우리는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 냄새와 맛과 감촉을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는 정신의 기능으로 온갖 생각을 하고 깨어있는 삶에서 겪는 모든 희망과 두려움과 욕망과 분노로서 꿈의 경험에 반응한다. 낮 시간에 겪는 경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들이 생생하고 견고하게 거기에 있다. 꿈속의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그것을 탐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반응한다. 꿈에서 깨어있기. 그러나 꿈을 꿈으로 알아차리면 그것은 미혹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있고 꿈의 현상들의 본성을 현상공으로 인식하면 꿈은 더 이상 미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아. 이 현상들이 환영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꿈을 꿈으로 알아차리면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것이다. 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미혹 위에 더해진 미혹일 뿐이다. 다른 일반적인 미혹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미혹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치료제가 된다. 꿈의 상태가 정화되면 그것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지개와 같은 현상공이다. 꿈의 현상들은 마음 그 자체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인식자와 인식 대상이란 식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현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집착하는 습성은 제거된다. 현상의 진정한 본성을 알므로써 우리는 마음을 지배할 힘을 얻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지도 않고 두려움이나 욕망이나 미움에 압도되지도 않는다. 미혹은 쫓겨나고 지혜가 쌓인다. 꿈의 바르도에서 마음과 현상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본수행은 환영의 몸과 꿈의 요가와 광명의 요가다. 환영의 몸 수행은 낮 동안의 현상을 다루는 법이고 꿈의 요가는 밤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룬다. 광명의 요가는 깊은 잠의 상태를 다룬다. 이 수행법들은 심오하고 때로는 어려운 행법이다. 이 수행에서 오는 이해는 죽음의 바르도에서 지극히 유용하게 쓰인다. 현생의 바르도에서보다 죽음의 바르도에서 겪는 현상들이 마음과 상관없는 외부의 현상으로 오인되기가 훨씬 더 쉽다. 환영의 몸 수행. 꿈의 요가의 첫 번째 수행법인 환영의 몸 수행은 부정한 환영의 몸에 대한 수행과 청정한 환영의 몸에 대한 수행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가지 수행에서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서 알아차리는 태도를 유지하고 애초에 보리심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상기시켜야 한다. 나는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이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부정한 환영의 몸 수행. 우리는 먼저 부정한 환영의 몸을 닦는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 세계는 꿈이나 무지개와 같은 환영임을 상기시킨다. 세상은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존재들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현상들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형이상학도 과학도 이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할 길을 찾지 못한다. 결국은 둘 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현재의 경험의 꿈과 같은 성질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오늘의 시점에서 어제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은 단지 기억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제 우리가 했던 대화와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은 물론 어제의 장면이나 소리조차도 지난밤 꿈에 나타났던 형상들보다 현실적이지 않다. 오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제의 일들과 꿈속의 형상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 지난밤의 꿈보다 어제 낮 동안에 일어났던 경험의 기억이 더 강렬할지라도 이제는 모두가 한 조각의 기억일 뿐이다. 바로 지금 실제하는 듯 만져지는 오늘의 경험조차도 내일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꿈과 같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이러한 관점으로 향하게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신의 경험이 꿈이나 환영과 같음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상기해야 한다. 호의적인 상황에 처해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거나 열악한 상황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현재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비춰내는 환영이고 그것의 진짜 본성은 현상 공임을 상기해야 한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역경을 겪고 있을 때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여 그것을 기억할 만한 정신력이 모자라기가 쉽다. 하지만 일이 그럭저럭 풀려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습관을 쌓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끔찍한 일이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들은 만사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수행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장 가능성 높은 순간이라고 말한다. 이런 힘든 순간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수행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의 진정한 상관관계를 깨닫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희망을 포기했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강렬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희망도 없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없다. 그리고 나라는 느낌에 고통스럽도록 매달리지 않게 되고 에고의 자기중심적인 관심사에 그토록 빠져들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시각이 고착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관심사 때문에 노심초사하지도 않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는 안 돌아가는구나. 물론 이것은 우리의 윤회하는 삶에서는 최악의 시간이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위해서는 아주 멋진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꿈과 똑같이 환영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꿈속에 있다. 내일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잠에서 깨어서 간밤의 꿈의 경험을 상기해보면 꿈속의 현상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믿을 만하게 보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현상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다. 그것은 모두가 그저 환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견고하고 감쪽 같은 이 세계의 환영은 우리가 이 삼사라의 꿈으로부터 불성, 곧 깨달음 속으로 깨어날 때 사라진다. 형상공 부정한 환영의 몸수행은 상대적 현상의 세 가지 측면, 즉 형상공, 소리공, 자각의식공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다. 형상공의 훈련은 물질적 세계가 환영임을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다. 파드마 삼바바가 제시한 방법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모든 형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신의 얼굴, 몸, 방 안의 가구, 창밖의 나무와 저 넘어 보이는 산을 주시하라. 환영인 세상의 본질을 깨닫겠노라는 강한 염원과 함께 깨어서 알아차리는 자각의식으로서 그것들을 주시하라. 이것이 이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다.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의 형상을 향해 말을 걸라. 이 가르침은 칭찬과 비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한다. 먼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칭찬한다. 그래, 너 오늘 아주 좋아 보이는걸. 그러면서 다른 칭찬도 해주라. 스스로를 칭찬한 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펴보라. 그 순간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환영으로 바라보라. 칭찬 자체와 칭찬받는 형상 역시도 환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듣고 기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칭찬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칭찬을 다한 다음 거울 속 모습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이번에는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라. 이 방법은 유쾌하지 않다. 거친 말로 자신을 마구 깎아내리고 자신의 결점을 끄집어내야 한다. 당신의 육체적 자아에 관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표현하라. 그 경험과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을 똑바로 바라보라. 비난과 올라오는 감정과 비난받는 자를 환영으로 바라보라. 다음에는 거울 안에 있는 환영의 몸을 자기 자신 안으로 해체시켜라. 이때 거울 속에 있는 환영의 형상은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떼놓을 수가 없다. 그들은 해체되어 하나가 된다. 그런 다음 자리에 앉아 자신의 육신이 거울 속의 형상과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북돋우면서 현상공을 명상하라. 거울 속의 형상이 환영, 그저 빛의 그림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물질적 형상도 환영, 순전히 빛의 몸이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현상 속에서 쉬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